자, 그러면요. 시장을 볼 건데, 시장 보기 전에 한번 9월달 3분기를 한번 좀 검토해, 중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야 되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수 완전 폭망, 9월달. 뭐, 다 폭망이죠. 보통 3, 4, 5%. 예, 지수가요. 뭐, S&P 500, 다우, 나스닥 100, 뭐, 미드캡, 스몰캡, 러셀 1000, 2000, 3000 다 빠졌죠. 예, 다 빠졌죠. 얼마나 빠졌냐가 문제죠. 제일 많이 빠진 게 뭐겠습니까? 예, 테크 쪽이 많이 빠졌겠죠. 테크 혹은 중소형주 많이 빠졌죠. 예, 특징이 3분기 안저 폭망. 예, 다 빠졌죠. 다 빠졌어요. 보통 2, 3, 4% 빠졌죠. 예. 요약하는 거, 하나만 다 요약하는 겁니다. 물론 올해 많이 올라왔습니다. 폭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로스, 뭐, 밸류, 디비던드, 다 빠졌죠. 다 빠졌어요. 특히 뭐가 많이 빠졌냐? 예, 밸류. 가치가 많이 빠졌어, 가치. 가치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약간 가치주 분류 가능이 빠진 거죠. 또 배당도 많이 빠졌고. 다 빠졌어, 하여간.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통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업종 보게 되면요. 업종은 딱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에너지만 분기에 12%, 월에 2.4% 올라간 게 답니다. 나머지 다 폭락. 폭망했죠. 폭망했어요. 잠깐만요. 잠깐 좀 지우면서, 예. 다 폭망했습니다. 그죠? 재미없었죠. 그나마 많이 빠진 게 뭐였냐? 여러분들 세부적인 여기 나오는데 뭐가 많이 빠졌냐면요. 부동산이 올해 이번 달 9월 달 많이 폭망했습니다. 9월 달 약 7% 빠졌고요. 그 다음에 테크가 6.5%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7.2%가 빠졌어요. 예, 이게 하락했던 주요 업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국가별 보게 되면요. 국가별 역시 다 폭망인데 하나만 올랐어, 하나만. 인도만. 인도만 3분기 전체 올랐고, 올해 올랐고, 지난 9월도 올랐습니다. 0.48% 올랐습니다. 인도. 인도는 또 우리 사진과 친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가 뭐, 상당히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데, 하여간 지수가가 좋아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는, 여기 보시면 ETF 있지 않습니까? 핀, 이런 거, 아니면 INDA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ETF 접근하셔라. 종목보다는,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베트남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베트남도 아시겠지만 혹시 빈페스트 주가 본 적 있습니까, 이사님은? 최근에 빈페스트요? 아니요, 그때 이야기한 이후로는 안 봤어요, 또. 대략 지금 안 보시거나 주가 얼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찍어보세요, 이사님. 빈페스트 뭐 90달러까지 갔거든요. 이게 잘 나갈 때 한 10달러 해요? 10달러 깨졌죠. 깨졌어요? 빠르게 원복하고 있다. 자, 그것도 엄청 빨리 올라갔다 빨리 빠져갖고 아 진짜 그런 거 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가 또 했냐면 상품 쪽에 보게 되면 그나마 유가 원유만 올라왔어, 원유만. 네, 올라왔고 나머지 폭망했는데 한 가지 약간 좀 뜨한 것이 금도 어려우면 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금도 쭉 빠졌고 이제 어려웠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리 국채죠, 국채 보시게 되면 뭐 1년, 3년, 7년, 10년, 20년 장기채 다 빠졌는데 특히 20년 TLT가 가장 많이 빠졌다. 월에만 9월에만 7.95% 빠졌고요. 분기에만 13.1%가 빠졌다. 그래서 뭐 몇 번 경고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9월달 전체 평가 결과였습니다. 3분기에 대한 결과, 고려 결과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워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그림에 있는 거 보시면서 캡처한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시면. 네, 지웁니다. 지우고 있습니다. 네, 됐죠? 넘어갑니다. 뭐 하여간 뭐 다 빠진 게 아니니까 그나마 인도가 올라왔으니까 인도,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 어, 그 다음에 유가 올라온 게 원유가 단가 아닌가 싶어요. 올라온 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0월 전망인데 10월 전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요 두 가지 기사를 보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기사가 뭐냐면요.
왜 채권 수익률은 계속 올라오고 있나? 라는 거거든요. 금리가 왜 올라오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본 기사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제일 많이 본 기사거든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이사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사에 나왔던 원문이니까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연준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높게, 더 길게. 이게 다죠. 이런 메시지를 줬잖아요. 메시지를 이미 줬죠, 시장에. 이런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가 이번에 나왔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길게 유지가 되는 거죠. 높게, 길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제 주황색이 지난번 나왔던 6월 달의 점도표입니다. 주황색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주고 색깔이 이게 뭐냐? 약간 회색 같은 색깔이 이번 나왔던 그 점도표의 중간값인데요. 딱 비교해 보시면 이번에 같아요. 같죠? 그래서 어쨌거나 같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오른다는 게 이번에 예상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내년인데요. 내년 보시게 되면 요게 주황색에 있는 요게 6월달 점도표. 조금 더 올라간 게 이번에 나왔던 점도표. 올라갔죠. 중간값이. 이게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50bp. 예. 그 다음에 내후년도 2020을 보게 되면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년과 내후년에 이미 점도표 상에 올라갔어요. 금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당연히 금리가 그럼 어떻게 내립니까? 내려가지 않고 가만둬도 아마 금리가 버틸걸요? 버티고 지금도 저는 궁금한 게 이사님이 지금도 이사님 원래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사님은 금리 인하 전망을 내년 하반기나 연말 잡아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유효하십니까? 이사님의 금리 인하 전망?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 전망 자체도 하반기예요.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잖아요. 네, 예, 절대 앞으로 하반기. 당겨지지 않았죠?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당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에 4번에서 2번을 줄였지 않습니까? 금리 전망을. 이것도 많이 줄인 건데 이것도 만약에 진짜 아주 매파적으로 보는 분들은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한 번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빠르게 예상하지 마시고 어떤 신호를 보셔야 돼요. 시그널. 연준이 시장에 주고 있는 신호를 보신 다음에 충분히 금리나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할 때 그때 채권 ETF를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별로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 다행이라고요? 그러면 다행이죠. 다행일 수 있는데 하반기면은 신호는 언제 나오나요, 이사님? 신호요? 예, 금리 인하 신호, 시그널. 시그널, 하반기 지금 보니까, 네, 그, 지금 2번에서 3번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던데, 음, 그게 지금 하반기 시작하는 9월, 그때부터 뭐 이야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채권 ETF는 지금 그냥 아예 매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생각도 하지 않겠다. 관심을 두지 않겠다.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넘기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두 번째 이용은 왜 금리가 높은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보신 것 기사가 나왔죠.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조 700억 달러 요번에 또 채권을 발행하는데 3분기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발행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채권을 추가 발행하면 채권 금리 조금씩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팔리겠죠. 아니 채권을 발행하는데 표본 이자 거기에 붙어 있는 이자가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자꾸 나오는데 조금 높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아마 조만간 또 추가 발행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아마 혹시 이사님 올해쯤에 또 다시 한번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나옵니까? 혹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나 내년 초에? 일단 임시 45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하여간 돈이 많이 필요하다 미국이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요 장당의 금리 차이가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는 과정인데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은 이거예요. 이게 언제 거냐면요 밑에가 2021년 9월 달 이게 뭐냐면 제로금리 때 나와준 이거거든요. 제일 낮은 게 2년치, 뭐 3년치 뭐 쭉 있지 않습니까? 2년물, 3년 쭉 나오는데 2년물이 제일 낮고
침자가 높아야겠죠. 10년물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금리 어떤 인상의 패턴이 이래요. 이게 곡선이, 수익률 곡선이거든요. 보시는 게 이 정상인데, 언제부터 이게 어긋났냐면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 올라가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단기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기가 내려오고 이게 보통 인버트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기는 보통 인플레이션 예측이 좀 가능하죠. 이만큼 올라가겠다 생각이 드는데 더 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10년 지나버리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시장에 모든 경쟁의 불확실성이 합체가 되면서 오히려 장기로 내려오는 거죠.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고 이거 한번 지우고 이거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 보라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올라갔죠? 이게 언제냐면 올해 6월이에요. 올해 6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현재 구간인데 차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상이면 뭐가 되냐면 이게 단기물이 빨리 내려오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금 내려왔죠? 조금,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좀 올라갔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6월부터 9월까지 올라간 폭인데 얼마 안 돼요? 올라갔죠? 그런데 10년은 많이 올라갔어. 훨씬 크죠? 커요. 그러니까 금리는 없이 그나마 당장기 금리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다 올라갔죠. 보세요. 이게 2022년 9월, 올해 6월, 올해 현재 9월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보다 정상화 되려면 빠르게 금리가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금리는 없다는 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프라그래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평탄화되다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시간이 걸린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최고로 그때가 격차 컸을 때가 아마 제 기억에 108bp 있던 기억하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61bp까지 좁혀 있어요. 좁혀졌어요. 됐습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고 이렇게 해소가 되는 과정인데 어쨌거나 모든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게 바로 금리 인상, 고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채권 만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채권은 만기까지 가면 아무 다 문제가 없어요. 실리콘밸리은행도 10년물 채권을 10년까지만 가져가면 문제 없습니다. 10년만 가져가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원금과 이자 다 주죠. 근데 왜 실리콘밸리은행이 망했습니까? 중간에 매도하기 위해서 팔다 보니까 그때 실리콘밸리은행이 갖고 있었던 10년물 국제 수익률 비중이 거의 절반 50% 갖고 있었거든요. 예, 절반이면 뭔가 현금이 필요하면 주식도 팔지 않습니까? 채권도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팔려고 내놨더니 내가 자기가 보유한 채권이 얼마였냐? 아마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그때 얼마냐면요. 이게 2021년에 제가 제 기억에 1.3%가 그랬어요. 2021년도에 채권 금리 10년물짜리가 1.3%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뭐 4%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3% 주는 요 채권을 누가 사겠냐는 안 사죠. 이건데 바로 지금 현재 4% 넘어가고 있는데 최소한 뭐 평타 쳐도 최소한 평균화 치고도 3, 4%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거 사겠습니까? 1%짜리를? 안 사겠죠. 그러니까 뭐 헐값에 팔고 하다 보니까 폭망한 거예요. 원래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10년물 자체가 국채가. 미국 국채는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 만기까지 가져가면. 근데 만기 전에 팔려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똑같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가 약간 여기서 어려워지는 건데 여러분 한 번씩 누워서 자기 전에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대본 이해할 것 같아요. 좀만 더 공부하시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